방법을 알고 실행만 하면 퇴근 후에 300 쉽게 번다는 영상들 정말 많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영상만 보고 실행 안 하는 경우는 아예 제외할게요, 그냥. 저는 직접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불평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퇴근 후 쉽게 부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가 유튜브에 엄청 많이 있고 그 콘텐츠들의 조회수가 몇십만 회가 넘는다는 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만 명 정도는 시도해봤다는 얘기겠죠. 딱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시도해본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그런 영상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두가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업 콘텐츠들을 올리는 그분들을 모두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의 전략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많은 수익을 올렸던 것도 사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벌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부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전자책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 영상엔 전자책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어그로 없고요. 누군가를 저격하는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작년 7월부터 7개월 동안 300편 넘는 글을 쓰고 50편 가까운 영상을 직접 만들고 업로드해본 경험자로서 현재 이 온라인 부업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만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방법을 배우고 실행만 하면 퇴근 후에 월 300 벌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긴가민가 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네에 카페가 딱 한 곳 있다면 그 카페는 특별한 홍보를 하지 않아도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지 않아도 꽤 괜찮은 매출이 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커피를 물처럼 먹기 시작하는 커피의 대중화 시대까지 맞물리면 정말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카페 옆에 바로 카페가 들어서고 사거리에 카페가 7, 8개씩 있는 상황에서 뾰족한 전략 없이 카페를 창업하면 좋은 매출을 기대하기는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저는 지금의 SNS 환경이 이와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떠도는 정보로 재빠르게 전자책을 만들어서 올리면 많이 팔리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에 마케팅 전략까지 곁들이면 억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개인이 전자책으로 억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건 모든 사람이 커피를 물처럼 마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전자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SNS를 이용해서 자신을 브랜딩 하려고 하고 그를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해요. 마치 한 동네에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처럼요. 게다가 이 분야에서 성과를 올린 많은 사람들이 전자책으로 부수입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 사실상 이 강의를 파는 돈이 주수입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자책 비즈니스로 1억, 3억, 5억의 매출을 올린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해서 전자책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엄청나게 과열되고 있는 거죠. SNS를 이용해서 거대한 트래픽을 쉽게 끌어모을 수 있었던 과거에는 전자책의 품질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어도 팔렸어요. 만약 여기에 블로그 최적화로 상위 노출을 먹으면 정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SNS를 이용해서 그렇게 거대한 트래픽을 쉽게 모을 수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블로그만 해도 상위 노출을 먹는 게 이제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눈도 엄청 높아졌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자책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내용, 정말 희귀한 내용이 있지 않는 한 쉽게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들은 당신의 뇌피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전자책 비즈니스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건 현재 재능기부 플랫폼의 위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재능기부 마켓인 타링은 20년에 비해서 현재 월 사용자 수가 3분의 1로 줄었고 얼마 전에 70% 감원을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재능기부 마켓인 숨고 역시 사업을 대폭 축소했죠. 대부분의 재능기부 마켓에서 전자책 비즈니스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걸 보면 이건 분명히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재능기부 마켓은 개인이 다른 개인의 재능을 구매한다는 개념이 최초로 등장하면서 아주 급속히 성장했어요. 하지만 이제 각종 재능기부 마켓과 각종 SNS에서 충분히 소비 경험을 쌓은 사람들은 피로감이 쌓여있고 콘텐츠 품질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경기 악화까지 맞물려 있어서 쉽게 돈을 쓰지 않는 분위기죠. 과거에는 마케팅 100점, 제품력 30점으로 수익화를 금방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마케팅으로 30점을 달성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제품력도 최소 70점 이상 끌어올리지 않으면 수익화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질문드려 볼게요. 최근 3개월 내에 전자책을 몇 권이나 구매하셨나요? 인터넷 검색어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전자책을 지금도 2만원, 3만원씩 주고 구매하시나요? 우리가 돈을 벌고 싶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이 전자책 시장을 보니까 이 비즈니스가 쉬워 보이지만 스스로 전자책을 얼마나 구매하고 있는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느낌이 한 번에 오실 겁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7개월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전업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느낀 이 전자책 비즈니스 시장의 변화였습니다. 전자책으로 돈 버는 전략, 많이 파는 마케팅 방법 모두 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시장의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모두 현실과 동떨어지는 말에 불과합니다. 전자책을 빠르고 그럴듯하게 만드는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고 그걸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 퍼널까지 선점하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예전만큼 폭발적으로는 아니더라도요. 하지만 이제 막 진입해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월 300만 원까지 가려면 첫 번째로 동등한 조건에서 시작한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경쟁자들을 가르친 초고수들과도 경쟁해서 이길 수 있어야 해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엄청나게 까다로워진 지금의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을 갖춰야 합니다. 이걸 성공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도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동네에 카페가 한두 곳 있을 때 먹혔던 전략으로 카페 옆에 바로 카페가 들어서고 사거리에 카페가 진짜 몇십 개씩 있는 상황에서 그 전략으로 성과를 내는 건 쉽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제 평범한 개인이 전자책으로 돈 벌긴 틀려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한 영상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런 비관적인 전망만을 제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껏 흔히 들으셨던 것처럼 누구나 쉽게 부업으로 월 300만 원의 부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먹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은 제 경험상 확실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루에 10시간씩 넘게 일하면서 매일 이 분야에서 직접 컨텐츠를 만들고 몸으로 부딪히고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전자책과 같은 부업으로 수입을 올리는 건 불가능해졌을까요? 이건 지금 저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저는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해도 비싼 강의료를 지불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경쟁에 참전하는 거죠. 분명 지금도 1, 2주 만에 전자책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아주 정교한 마케팅 전략이 없더라도 품질로 승부할 수 있는 나만의 가치를 쌓아 나가는 겁니다. 꼭 돈을 벌기 위해서 현재 인기 분야에 관련된 전자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선호하는 분야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그 분야에서 저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누군가는 시작부터 아주 정교한 전략을 가지고 빠르게 수익화하는 걸 선호할 거고 누군가는 하루하루 성장에 충실하며 1년, 3년, 5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자신만의 분야를 만드는 걸 선호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의 선택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정답은 없겠죠. 다만 어느 쪽이든 누구보다 치열하게 몰입해야만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카페만 차리면 대박이 나던 시절이 지나갔듯이 SNS 비즈니스로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저는 두 번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수입은 천천히 늘어가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제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저의 분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꼭 월에 얼마나 벌겠어 이런 마음보다는 앞으로 지금처럼 재미있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저의 호흡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SNS를 이용한 부업, 예를 들면 전자책 비즈니스 같은 것에 뛰어드시겠다면 현재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 점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호흡과 전략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영상의 내용에 이어서 나만의 가치를 만드는 방법, 즉 나만의 분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흔히 나만의 분야를 찾는 방법인 내가 하고 싶은 분야와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남들에게 필요한 분야의 교집합을 찾는 이 널리 알려진 이 전략이 왜 현실에선 쓸모가 없었는지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면서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전달하고 싶은 그리고 크리에이터 분들이 도움될 만한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스토랑이었습니다.